그럼 여기까지 네, 잘 보이시는 것 같군요. 네. 그럼 계속 이제 지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40분 됐고요. 잠깐 쉬었길 바라고 여기 보시면은 현재 그 들어갈 수 있는 배시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보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클라우드 9에 가셔가지고 요거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클라우드 9은 기본적으로 AWS CLI가 설치가 되어져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AWS CLI 그냥 쓰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는 요 스크립트를 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아까 여기서 바로 이제 땡겨올 수 없어서 뭐 더블겟 같은 거로 가져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기 친숙하지 않으실 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 그 텍스트 파일 열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만드는 식으로 좀 갈게요. 그 전에 저희가 중요한 건 AWS CLI 쓴다라는 건 요거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요거 버전 확인했고 그 다음 하려고 하는 게 액세스 키랑 뭐 시크릿 키 이런 걸 해가지고 리전은 US2에 대해서 할 거야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CLI로 저희 그 AWS에 접근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IAM에 가셔서 네. IAM에 가보시면요. 이제 아이덴티티 앤 액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여기를 한번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계정이 유저 계정이 보이실 거예요. 유저 계정에 가 보신 다음에 이렇게 자기 계정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이 보이실 거고요. 뭐 서머리 내용이 보이시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도 이렇게 보이시고 뭐 액세스 키가 뭐가 있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액세스 키가 2개가 생성이 되어져 있는 건데 액세스 키 같은 경우 생성하고 거기 크리덴셜을 한번 쓰게 되면 그 한번 보고 나면 더 이상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만드셨을 때 만드시고 나서 이제 뭐 CSV 파일 저장해 두신다거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은 새롭게 생성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크리덴셜이라고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아래 창이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액세스 키라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 액세스 키는 CLI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키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하고도 이제 쉐어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개인이 한 분만 쓰시는 게 맞고 그거에 대한 키 권한을 줬는데 뭐 잃어버렸다고 하면 반드시 삭제하시는 작업도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2개가 있어요. 지금 크리에이트가 안 나오네요. 그죠? 저는 만들어 둔 게 있어서 잠깐 확인할게요. 잠깐만요. 이거 먼저 지우고 해볼까요? 하나를 지우고 하시죠. 딜리트. 액티베이트 하고 딜리트. 이것도 그냥 딜리트 할게요. 저는 지금 필요 없어서 딜리트. 여기 보시면 Create Access Key라고 클릭을 해주시면요. 어떤 거로 접속하는지 허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저희는 CLI로 접속할 거라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선택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Next. 이걸 이제 구분하기 위한 자기 인자니까 편하게 자기 원하시는 거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Create. 자, 여기 보시면
액세스 키라는 부분에 액세스 키가 있고 시크릿 키, 시크릿 액세스 키가 있거든요. 여기 쇼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 CSV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요 키 값은 보여주지 마시고요. 네, 생성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생성하셨으면 그 다음에 아까 클라우드9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다가 아래와 똑같은 방식으로 쓰시면 돼요. AWS configure라고 딱 엔터 쳐보시면 액세스 키가 나오네요. 저는 이게 아니라서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입력. 이전에 만들었던 거 기존에 입력되어 있나 보네요. 저는 새롭게 입력하고요. 그 east2 그대로고 JSON 포맷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게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건데요. 우선 상태를 보고 싶으시면은 아이고 캣 캣이라고 해서 현재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US East로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여기 크레덴셜 정보고 그리고 US configure config라고 하시면 네, 디폴트 그냥 제이슨 포맷만 보이네요. 이렇게 접속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직접 테스트 해보는 방법은 좀 심플한데요. 아니다. 인스톨 된 거 보는 거랑 갑자기 생각이 나네. 못한가 보네요. 디스크라이브 인스턴스 여기 제 크리덴셜이 안 바뀌었나 봐요. 잠깐만요. 접속이 혹시 되시나요? 이게 이제 AWS에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AWS 컴피규어.
페일드 하시네. 접속 잘 되시고. 네, 같은 아이디어여야 되는데 잠깐만요. 왜 cat 이것도 못하네. file us east2 cat. 네, 좀 이제 제가 리전을 좀 못하내서 US east 리전 변경을 했고요. 음, 1 맞았네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돌아갔나에 된 것 같네요. page to describe instance. 아이야. instance. 계속 크리덴셜.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 이게 크리덴셜 계속 오라뜨네. US 이퀄은 아니고 US 다시 이스트 다시 2번이고요. 디펄스 아웃풋 포맷은 JSON이라고 쓰시면 돼요. JSON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네, 윈도우 같은 경우는 파워쉘용이 따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파워쉘로 바로 쓰셔도 돼요. 그리고 4번 티어 다운 디스랩 같은 경우는요. 3번을 다 끝내시면 3번에 저희가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DR 테스트 했던 것들을 지우는 스텝이세요. 그리고 만약에 크리덴셜 옵션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포스에서 아까 끈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상하네요. 분명히 아까 포스에서 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크리덴셜은 네,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문제되지는 않고 여기 뒤에 거 세션 토큰을 좀 날려볼까? 세션 토큰 접속하는 건데. 어, 템프 크리덴셜. 크리덴셜 껐는데 이거 체크하는 게 있고 꺼져 있거든요. 네, 혹시 지금 되시는 분은 먼저 페일리 인젝션을 진행해 주시겠어요? 아직 진행 못 했거든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시를 쓰실 수 있으신 분은 여기 요 배시세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그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요 배시 fail instance.sh 파일 받으시면 되고요. 이 리눅스 버전일 경우에는 바로 그 파일 폴더 위치에서 제가 옮겨 볼게요. 이렇게 fail 쉘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저장하셔도 됩니다. 이쪽이 아니죠. 저 같은 경우 여기 fail injection 좀 요 파일을 넣는 거고요. 일단 실행을 이걸 하시면 되는데 실행하시기 위한 조건들이 정확히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파이썬이냐, 자바냐, C샵이냐, 파워쉘을 쓸 것이냐 선택하시면 되고요. 넥스트로 가보시면 아까 오하이오에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셔서 VPC 부분에 가보시면 여기 있다. 네, VPC 가보시면 현재 VPC 생성됐던 게 보이실 거고요. 이 VPC 아이디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배시셀을 쓰시는 환경이라면 점 슬래시 fail 인스턴스 VPC 아이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게 쓰는 게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인젝션 하셔서 하게 될 건데 보시면은 배시일 때는 이렇게 써라라고 되어 있고 파이썬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파워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라고 파워쉘 방식도 제공을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단 크리덴셜은 반드시 입력이 잘 되어 있으셔야만 이게 동작을 합니다. 네, 만약에 디폴트가 AP 노스 이스트이시면 AP 노스 이스트가 아니라 US 이스트 2로 바꾸셔야지 여기 접속이 가능하세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거 그냥 바로 저도 터미널에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보시면 저 같은 경우 여러 개가 있어서 지금 디폴트가 있고 이제 빌더스라는 프로파일 따로 있는데 US 이스트 2 저희가 아까 오하이오가 맞나 볼게요. US 이스트 2잖아요, 오하이오가. 그래서 US 이스트 2로 요 프로파일의 리전 값이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지금 안 될 거예요. 왜 안 될 거냐면 크레덴셜을 바꿔서 지금은 접속이 안 될 겁니다.
크리덴셜 접속이 안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값을 좀 변경을 할게요. 네, 저는 지금 크리덴셜 변경을 했고 이제 이거 EC2 인스턴스 동작하는 거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크리덴셜 값을 바꿔서 AWS CLI를 통해 가지고 제가 뭘 물어봤냐면 EC2 인스턴스가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 크리덴셜 정상이란 얘기고 여기서 한번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따라오실 수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끄고 다시 잡으시면 되셨어요? 네. 네네. 음? 아, 진영님, 만약에 클라우드9에서 터미네이션이, EC2가 돼서 클라우드9이 터미네이션 됐다라는 게 뭐냐면, 요번에 쉘을 그걸 구동하시면, 그 VPC에 있는 인스턴스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삭제하게 되어져 있어요. 터미네이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현상이 발생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거를, 어, 랜덤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얘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노드 현재 저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현재 인스턴스 저 같은 경우는 총 4개네요. 4개인데 실제로 웹앱이 관리하고 있는 건 3개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저희가 쉘에서 활성화시켰던 그 커맨드 자체는 그 VPC를 가지고 그 VPC 안에 있는 어떤 노드를 삭제시켜봐 이런 의미를 코드 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랜덤하게 하나를 뽑아서 하필이면 이제 클라우드9 선택돼 가지고 삭제된 거, 터미네이션 된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동작한 건데 안타깝게도 엉뚱한 게 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은 총 4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3개였, 4개였죠? 클라우드9까지. 웹페이지 어디 갔지? 잠깐만, 여기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리플레시를 이렇게 해보면, 다른 인스턴스 아이디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LB가 랜덤하게 이제 전송하는 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저거 한번 그 쉘을 가지고 다운시켜 볼게요. VPC ID. 네. 여기 VPC ID 여기 복사하셔도 되고, 여기에 있는 요 값을 복사하시면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failed instance shell VPC ID 딱 치게 되면 터미네이팅을 딱 하는 게 보이실 건데요. 여기 59B3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저희가 장애라고 가정하고 인스턴스를 터미네이션 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 서비스는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 다른 인스턴스 통해서 잘 동작을 하고 있죠. 아, 죄송하지만 저도 똑같이 클라우드9이 터미네이션 됐네요. 볼까요? 클라우드9이 죄송해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네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똑같은 VPC에서 터미네이션 이렇게 시켜보면 이제는 9701라고 하는 인스턴스 터미네이션 되었고요. 그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9701는 아무리 리플레시 해도 더 이상 나오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인스턴스 먼저 볼게요. 터미네이션 셧다운 됐고 러닝 2개 하고 있고 다른 건 없죠. 네, 2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을 겁니다. 게이트웨이 일어났네요. 그 세션이 아까 제가 처음 그 리프레시 했던 세션이 970 하나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2개만 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다라면 현재 LB에서 로드 밸런서를 여기 EC2라고 하는 탭에 있고요. EC2 탭에 가서 아래쪽에 로드 밸런서의 타겟 그룹에 가보시면 타겟 그룹에서는 현재 2개의 헬시 상태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미 하나 셧다운 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2개의 헬시 상태. 하나 죽었네요. 또 970 제가 죽였죠? 970 하나 죽은 게 보이네요. 네, 원해시 상태 떨어졌네요. 네, 이 스테이트가 보일 거고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가보시면 인스턴스가 제가 디자이어드가 3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오진 않을 건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게 보일 겁니다. 잠깐 볼까요? 현재 2개고요. 2개만 가지고 터미네이션 됐으니까 있을 거고 서비스는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EC2에서는 잠시 후까지 있다가 자동으로 3번째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설정해서 콘솔에서 인스턴스 하나도 안 보이세요? 리전 확인해 보시고 한 개 더 생성되는 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기본 그 값을 변경 안 하셨으면 2개 그대로 있으실 거고요. 변경을 여기 그 EC2 탭에 가셔서 아래쪽에 보시면 스케일링 그룹 요 값을 디자이어드 카파시티를 3으로 바꿔 놓으셨다라면 조금 시간 스테이터스 체크하다가 인스턴스 자동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올라오지는 않고 조금 딜레이 한 1분, 1분 정도, 1, 2분 정도 걸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 자동 확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웹앱에 대해서 확장되고 그게 2개 서로 다른 HA 구성을 통해 가지고 한쪽에 죽었을 때 반대편 넘어가는 이런 식의 디자인 한번 해봤는데요. 따라오기 많이 힘드셨을까요? 또 클라우드 9을 또 넘어갔다가 해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처음이신 분들은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전에 있던 걸 삭제하시는 작업을 해주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으니까 반드시 삭제해 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가보시면요. 클라우드 9에서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클라우드 9에 가서 삭제를 해버리죠. 네, 여기 있군요. 근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 리소스가 이미 삭제가 됐을 거예요. 아까 터미네이션 시켜버려서 얘가 딜리트. 네, 정확히 따지면은 VPC가 넘어가야 DR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게 맞으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요 랩도 중요하긴 한데 그 다른 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가서 그 백업 해놓고 다시 리스토어까지 해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하세요. 자, 그러면 삭제하시는 스텝은
아까 티어다운 디스랩에 가보시면 보이실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9 삭제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가셔서 웹 앱 스태틱 부분을 먼저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VPC를 삭제를 먼저 클릭하면 삭제가 안 되실 거고요. 왜냐면 ENI 같은 게 존재하게 되면은 VPC는 삭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롤백이 다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하실 때는 VPC, 웹 앱 스태틱이라고 만드셨던 그 부분 먼저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뭐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맥PC를 써야 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CLI 모드 자체가 윈도우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에 맞게 자기 환경에 맞게 쓰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걸 통해서 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GUI 베이스 다 지원되긴 되는데요. 이런 방식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CLI로 하면 좀 더 편한 몇 가지 구성 변경이라든지 테스트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걸 써야 되는 거고요. 네, 클라우드 포메이션만 삭제하면 다 삭제가 될 겁니다. 실습 지금 했던 거 말씀이실까요? 다시 보기에서?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였는지, 네네네. 네네네. 우선 웹 앱 스태틱은요,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어, 인스턴스 생성하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 생성하고, 어, 요 타겟을 잡는 이런 게 이제 웹앱 스태틱에 있는 야물 파일이라 보시면 되고요. 웹앱 VPC는 저희가 VPC를 여러 개 만들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HA 구성, 서로 간에 약간 DR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고 걔네끼리 확장하고 줄이는 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VPC로 생성하는 스텝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저희 다시 보기에서 이론하고 실습하고 두 가지 다 볼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이 문의사항에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웹앱 VPC에서 VPC 생성하고 뭐 인터넷 게이트웨이 생성하고 이런 것들 작업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정들이 일어나는 거는 웹앱 스태틱에서 그 작업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웹앱 스태틱 끝나셨으면 그 다음 거 하나 또 역시 삭제해 주시면 돼요. 웹사이트는 열리는데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 안 보이신다고요? 웹사이트가 어디 웹사이트셨을까요? 웹사이트가 웹앱 스태틱 그거에 대한 웹사이트였을까요? 그게 접속이 되시는데 스택이 안 보이신다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스태틱까지 다 지우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스태틱 웹앱 VPC 아니면 웹앱 스태틱 이런 거 이제 지우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은 나중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고, 사실은 이제 웹앱 VPC를 삭제됐다라는 건 이 VPC 내에 ENI 같은 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 잘 됐다라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에요. 그래서 VPC까지 잘 지워진다라는 건 사실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하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제 거 인스턴스에 한번 가볼까요? 인스턴 남아있나? 뭐야? 리플래시. 다 터미네이션 돼서 없잖아요. 다 터미네이션 됐고요. 네. 오토 스케일링 그룹도 삭제됐고, 네, 타겟 그룹 없어졌고, 로드 밸런서도 삭제됐고요. 당연히 VPC 쪽 가보면 이제 삭제 중이니까 아직까지는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삭제까지 끝났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대시 그림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디폴트 VPC라서 뭐 그냥 쓰고 싶으신 기본 값으로 자동 생성되어져 있는 디폴트 값입니다. 근데 제가 만들었던 건 아까 웹앱 VPC였기 때문에 그건 삭제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상태 한번 볼게요. 어디 갔죠? 포메이션. 다 삭제가 돼서 현재 저는 원래 있던 3개에 대한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실행 중이 0인, 실행 중 말고 터미네이티드라고 되어 있으시면 6으로 보이는 것도 상관은 없으세요. 다 터미네이티드 상태라면. 그러니까 제 거 잠깐 보여드리면 C2 인스턴스 어디 갔죠? 로드 밸런스 여기 있겠네요. 네. 인스턴스에 가보시면 제 거도 다 보이세요. 다 터미네이티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흔적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지워지는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리거든요. 이 콘솔 상에서 지워지는 게. 근데 이미 정확하게 다 삭제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종료되어 써 있으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어, 원래 저희 5시까지 시간이 잡혀 있긴 하거든요. 네,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원래는 좀 빨리 진행이 되면 이번에는 이제 백업 앤 리스토어 이 부분을 한번 해보고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S3 데이터 같은 거를 이제 백업 시켜놓고 이거를 가지고 다른 위저를 실제로 해보는 이런 작업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 시간이 요거까지 하기엔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네요.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훑어서 이제 말씀만 드리고요. 랩 시간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시는 스텝은 지금 방금까지 했던 랩하고 큰 차이는 없으세요. 다만 아까 전에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웹앱 VPC 스태틱 같은 거를 이제 오하이오 제가 해보라고 말씀드렸었지만 뭐 또 서울에 하는 거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상관없으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네. 이 테스팅 백업 앤 리스토어라고 하는 요거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도 아니고요. 저기 미국의 북미 버지니아에서만 동작하게 되어져 있으세요. 저도 한국은 안 해봤거든요. 한번 테스트 같이 한번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똑같습니다. 처음에 콘솔 로그인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그 서비스 다운됐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노티피케이션 이제 백업하고 리스토어하는 작업을 람다라는 녀석이 자동으로 하게 한번 해보는 그런 스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노티피케이션으로 뭐 백업을 완료했어 아니면은 이제 복구를 완료했어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이 노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 UR을 가지고 해요. 뭔가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요. 아까 템플릿은 저희가 야물 파일 다운로드 받으셨잖아요. 얘 같은 경우 야물 파일 다운로드가 아니라 URL을 바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한국어로 해볼까요? 저도 한국은 사실 테스트를 안 해봐서. 네, 포메이션. 이거 링크가 궁금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니까 잠깐 채팅창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렸고요. 뭐가 남아 있었네요. 제 거 계정이 뭐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3 URL이 존재하거든요. 그 URL에 사실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S3를 쓰거든요. 그래서 권한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버지니아 빼고는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랩. 자, 이거를 어디다 설치할지 A에다 할게요.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메일을 줘야 돼서 제 이메일 계정을 입력을 했고요. 생성을 해봤습니다. 안 지워지네요. 한국은 되네요. 오하이오는 안 되더니. 잠깐만요. 아직 이거 갖다가 마음을 놓기 좀 이르긴 한데요. 이렇게 대답 안 되는 경우 있어서. 네, 이번에 다른 리전에 대한 DR을 구성하는 부분은 사실 레벨 300이라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서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DR 2개까지는 테스트하는 부분 여기 안 넣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랩을 좀 알려드릴게요. 혹시 그 부분까지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께서는 네, 이 부분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게 LG 페일리어 부분일 건데 죄송해요. 그 부분 말고 이 부분이요. 네, 이 부분을 해보시면은 실제 리전을 가지고 백업 앤 리스토어 저희가 이제 파일라이트, 웜 스탠바이, 핫 스탠바이까지 이렇게 해보는 부분이 모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실제 리전에 대해서 동작을 하는 걸 저희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RDS 복제 이런 부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A부터 G까지 해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역시나 뭔가 S3에 대해 제가 동작을 못해서요. 한국에서는 이게 동작을 안 하네요. 클라우드 포메이션 한국에서는 좀 전에 그 랩 200에 있던 거 좀 전에 물어보신 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실제 리전에 대해서 각각을 테스트 해보시고 리전 간에 백업 앤 리스토어 혹은 파일럿라이트, 뭐 웜스탠바이, 핫스탠바이 이런 걸 해보시고 싶다면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디제스터 리커버리 이 부분을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가장 기본인 백업 앤 리스토어랑 사실 이제 핫스탠바이, 뭐 루트 53까지도 다 연계하셔서 RP와 RTO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형태로 해볼 수 있는 실습 모듈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시간이 이게 되게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 부분 말고 레벨 200에 맞춰서 이번 세션은 200이다 보니까 이 부분 했던 거고요. 이건 이제 300 플러스라고 좀 더 높은 버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계정에 해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하시고 마찬가지 클린업만 잘 하신다라면 과금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을 클라우드에 DR 구성을 할 수 있는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DR로서 쓰려고 하시면 이제 백업이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장을 하시고 유사하게 쓰는 것도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근데 어떻게 하실지는 사실 조금 고민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온프레미스에 대한 온프레미스 간의 DR하고 사실 저희 AWS하고 이제 온프레미스 간의 DR의 개념은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 DR 구성에서는 루트 53처럼 그 뭐죠? DNS에 대한 세팅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지만 가능하긴 할 건데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혹시 Q&A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해보려고, 네네네. 음, 여기 지금 이제 웰 아키텍티드 랩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저희가 가장 좀 이상적으로 이런 디자인들을 랩을 해볼 수 있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 놓은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큰 도움은 되긴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실제 DR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제 백업 앤 리스토라든지 하 스탠바이일 때는 얼마만큼 빠르게 좀 이제 절차가 되는지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어, 그런 테스트 그런 페이지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오픈되어져 있으니 편하게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세요. 네, 며칠 뒤에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네. 다만 그때 테스트 하시고도 역시 지우시는 건 잊지 마십시오. 네,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백업이라든지 이런 거 클라우드 프론트도 뭐 시간 단위 기본 과금이 있고 당연히 그 베이지컬하게 주는 금액 그 레인지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걸 초과했을 때 어쨌든 시간당 과금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꼭 끝나신 다음에 지우시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이게 삭제가 잘 안 되시나요? 진정님께서는 혹시 그 삭제가 안 되시는 부분이 어디서 에러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에러 메시지 좀 올려주시겠어요? 어떤 게 비용 현재 나가고 있는 거를 의미하실까요? 사실 이제 에이토피 콘솔에 처음 접속하시면 사용료일이랑 이런 비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오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빌링 부분에 가셔가지고 저거 자세하게 보시면 어떤 게 뭐 돈을 많이 썼고 이런 것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에러 메시지 없으세요? 어, 이상하네요. 혹시 그 웹앱 1 스태틱이 먼저 지워져 있을까요? 딜리트 이니셜.
음, 우선 그 DR 구성할 때 IDC가 액티브고 뭐 AWS가 스탠바이라고 가정하셨을 때 IDC 쪽에 DNS 서버가 장애가 있으면 루트53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그 도메인을 어떻게 구매하셨느냐에 따라 따른 것 같아요. 사실 루트53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음,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메인을 구매하시면 그 LTD 그 TLD 그 밸류 값을 가지고 그 도메인 판매 그 저기 그 도메인을 서비스하는 KR 릭의 파트너사들이 그 도메인 컨트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DNS 서버 쓸 건지 혹은 어, 지금 온프레미스에 갖고 있는 서버 쓸 건지 선택하시게 되어져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엔터프라이즈는 온프레미스가 쓰시겠죠. 그러면 그 DNS의 밸류 값을 온프레미스로 타겟을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온프레미스 장애 발생하셨을 때 DNS 구매한 그 파트너사에서 DNS 정보를 저희 루트 53으로 바꾼 수동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그거를 변경해 주셔야만 사실은 저희 쪽으로 이제 퀄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하려면 이제 오토메이션 방식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동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장애 상황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리소스 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VPC에서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어, 뭐 예를 들어서 서브넷이 있으면 이 서브넷이 참조하는 라우트 테이블은 뭐가 있고 그리고 얘는 어느 VPC에 소속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그 흐름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비용을 표현해 주진 않습니다. 네. 근데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모든 리소스? 음, 나가고 있는 모든 리소스요. 코스트 매니지먼트 툴이 있는데요. 저희 AWS에는 코스트 매니지먼트 툴에서 보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모든 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임 플랜 말고요. 레포트.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유틸라이제이션이나 이런 레포트가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마 이거 못 볼 거예요. 기본적인 거밖에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 있으세요. 현식님 궁금하신 게 맞으실까요? 여기까지? 아, 네. 네, SA로서는 결국엔 고객분들이 필요한 것들 저희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래저래 과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어떤 것들이 많이 썼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는 게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가보시면 저희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금 중인 계정에 대해서 보이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 트리, 제 거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예. 트위스타의 탭은 이거는 파이어폭스가 갖고 있는 그 하나의 익스텐션 기능이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이어폭스의 그 추가적인 기능이세요. 예. 파이어폭스 하시면 있고요. 대신 크롬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서 크롬은 없으십니다. 아, 네. 여기까지 그러면 해서 저희 어, 멀티 리전 DR에 대한 이제 실제 이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테스트에서는 오늘 이거 했던 랩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많이 저희가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거기까지 못 갔고요. 대신 개인적으로 아까 링크를 전달드렸던 그 랩을 활용하셔서 이 페이지는 공개되어져 있기 때문에 편하게 테스트를 해보셔도 됩니다. 다만
끝나시고는 언제나 그 삭제하시는 것만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세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끝나시고 나서 이 GTW인가요? 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딱 클릭하고 끄시면 설문조사 나오실 겁니다. 반드시 설문조사까지 완료하셔야 그 계정에 $50에 대한 크레딧이 할당이 되게 되니까 꼭 끝나시고 설문조사까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